저희가 지금 이제 Q&A 시간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질문하시려는 분은 손을 들어서 표해 주시고 또 저희 소속과 성명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질문이 없으시면은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개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은 이렇게 우리의 개헌안을 가지고 있는 것 참 좋은 전략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개헌 논의 자체가 사실은 그들의 그림이 짜둔 프레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지금 전쟁의 위험이 고조되고 있고 그리고 또 한미동맹이 이렇게 위험한 상황 그리고 또 개헌이란 것은 사실 이렇게 사회적으로 통합이 되고 정치적으로 안정된 상황에서 논의가 되는 것이 맞는데 개헌을 논의하는 것 자체가 사실 이렇게 그들의 프레임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개헌할 때가 아니라 정치적으로 이렇게 안정을 취할 때 그리고 사회적인 통합에 우리의 역량을 집중할 때인 것 같은데 개헌 논의 자체가 프레임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역시 우리 훌륭하십니다. 우리 대표님. 제 생각이랑 일치하고요. 그러니까 본질은 제가 지금 이 강의의 본질은 뭐냐면 개헌 논의 자체가 프레임이다라고 하는 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만약에 개헌과 싸울 거면 역공세를 취하는 게 맞다. 그러니까 제가 보여준 거는 그 활동을 지금 해야 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전쟁의 스타일을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강의의 핵심은 뭐냐면 전략적 태도는 이런 거야. 이제 싸움을 할 거면 이렇게 해 라고 하는 모델을 보여준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오늘 이 트루스 아카데미가 오늘 첫날이죠? 예, 첫날입니다. 저는 역사를 좋아하기 때문에 이게 역사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뭐냐면 바로 이 순간 여기 모인 분들이 이제까지 늘 지는 싸움의 그 프레임을 이해하라는 그런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진영에게 이 스마트하게 싸우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흐름을 바꾸고 싶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흐름을 바꿔나가야 된다. 스마트한 방식으로. 그거고 본질은 뭐냐면 개헌 자체가 정치 프레임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 제가 한미동맹을 얘기했는데 제가 지금 요즘 활동하는 핵심이 한미동맹 강화예요. 특히 한미일 동맹 강화입니다. 왜냐하면 일이 빠지면 안 돼요. 이거조차도 쟤네들 작전이에요. 항상. 뭐냐면 미국에게 항복한 일본을 지금도 적대시하는 우리는 바보입니다. 미국의 통제를 받는 일본과는 손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미국에게 덤비는 일본은 우리의 적이 되지만 미국 말을 잘 듣는 일본은 우리 편입니다. 그걸 놓치고 마치 과거에 군국주의 일본인 것처럼 계속 일본을 대해요. 그리고 진짜 적을 놔두고. 이해되십니까? 그것도 프레임인데 거기에 우리가 빠져 있다는. 보수조차도 정신을 차려라. 한미일 동맹인데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지금 한국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안보예요. 나라가 위태로운데 무슨 개헌입니까? 그러니까 개헌 자체가 프레임인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한 발 더 나가서 만약에 개헌으로 싸움을 할 거면 이런 식으로 스마트하게 싸우자. 그걸 오늘 제가 강의에서 보여드린 것이고 본질은 개헌 프레임 자체를 분쇄할 수 있는 전략을 우리가 짜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개헌할 때가 아니고 근데 그거는 제가 강의에서 왜 말씀을 안 드렸냐면 그거는 국내 우리 힘만으로는 절대로 할 수가 없어요. 미국과 합동작전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민간 차원에서 미국과의 네트워크를 만드는 거에 치중하는 거예요. 활동에. 그러니까 그럴 때 우리가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한미동맹의 본질을 봐라. 그래서 그걸 강화할 수 있는 어떠한 것도 우리가 추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물꼬를 바꿔놔야 돼요. 그런데 미국의 도움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걸 우리가 인식하면서 자, 미국이 움직일 때 우리가 그걸 돕는 방식 그러니까 한미 동맹을 강화할 수 있게끔 미국과 합동 플레이를 할 수 있는 방법. 그다음에 미국이 우리에게 관심을 끊지 않게 하는 전략들. 그래서 함께 연합할 수 있는 전략들을 우리는 계속 합력해서 펼쳐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이 개헌 프레임 자체가 미국이 움직여주면
개헌 얘기 자체가 쏙 들어가게 할 수도 있어요. 뭘 얘기하는지는 아시겠지만 그런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트루스 아카데미의 강의의 목적은 그것까지 다 설명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제 강의의 목적은 분명히 스마트한 전쟁, 프레임 전쟁에서 이기는 전쟁의 모델을 보여드리겠다가 오늘 제 강의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함께 이제 앞으로 한미동맹, 특히 한미일 동맹을 어떻게 강화시켜 나갈 것인지 하는 것들은 우리 각종 시민단체들이 잘 합력하면서 전략을 가지고 함께 움직이면 좋겠습니다. 뭐 이 정도 답변하면 될까요? 감사합니다. 잘 들었는데요. 지금 개헌의 지금 저 두 가지 핵심이 자유민주주의 문제하고 건국절 그걸 건국 시점을 임시정부로 이제 명시를 해가지고 대한민국 수립을 이제 깎아내리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이승만과 김구라는 책을 쓴 그 손세일 씨가 인터뷰를 하셨는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추켜 세우는 임시정부가 그 해방 후에 귀국을 해가지고 자기들이 그 당면 과제를 발표할 때 뭐라고 했냐면 이제 자기들이 할 일이 그 시점에서 할 일이 국내 각계각층과 연대를 해서 과도 정부를 세워가지고 건국 작업을 주도해서 건국이 되고 난 다음에 이제 새 정부한테 정권을 넘겨주겠다. 그게 이제 자기들의 그 목표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임시정부 자체가 그분들 본인들이 이제 임시정부 수립을 건국으로 안 본다는 얘기 아니었습니까? 해방 후에 이제 자기들이 이제 건국 작업을 주도하겠다는 거였으니까 그런 확실한 그 사실관계가 있고 그 다음에 그 2005년 그 3월 3일절에 그 당시에 노무현 씨하고 문재인 씨가 주도해서 했는 짓거리가 뭐냐면 그 여운형 씨한테 건국 훈장 그 대통령장을 그 수여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운형이란 사람이 이제 해방 후에 임시정부를 그 부인하고 임정은 절대로 그 정부가 될 수 없다 그러고 이제 인민공화국을 수립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 여운형이의 그 대리인격인 그러니까 여운형이가 인민공화국에서 이제 그 국무총리로 임명했던 허은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김구일파가 그 임시정부란 용어도 안 썼습니다. 김구일파가 임시정부니 뭐냐 하면서 자기들 법통을 주장하는데 그건 인정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대한제국이 멸망된 후에 그 대한제국의 왕족이나 그 혈통이 이제 그 외국에서 어떤 그 정부를 수립해가지고 그걸 계속 이어져왔다 그러면 그 법통이 되겠지만은 김구일파가 어떤 무슨 법통이 있느냐 그 사람들이 무슨 언제 그 대의적인 그런 권한을 위임받았느냐 해서 강력하게 그 반대를 했던 사람이 그 여운형 씨입니다. 근데 그 사람한테 훈장을 줬던 사람이 그 노무현이고 문재인이고 그 다음에 노무현이가 물러나기 며칠 전에 그 2008년 3.1절을 불과 며칠 앞두고 이제 2월 25일이 이제 임기 만료 아닙니까? 예, 핵심만. 예, 그래서 건국 훈장의 등급을 올려가지고 대한민국장을 또 줬습니다. 여운형이한테. 그리고 그 여운형이 딸이 그 여원구가 북한에 살아 있는데 그 사람한테 그 유족연금을 월 130만 원을 주겠다고 통사정을 했거든요. 그런데 여원구가 그 남한 정부에서 주는 연금을 자기가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거절했는데 그런 확실한 그 사건들이 있는데도 이 사람들이 지금 와가지고 자기들이 그런 짓거리를 해놓고 임시정부를 깎아내린 사람한테 건국훈장을 줘놓고 지금 와서 이제 임정을 갖다가 임정 수립을 갖다가 건국으로 이제 하겠다는 건 좀 자가당착이라고 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많은 분들이 사실은 이렇게 지금 질문해 주신 분도 상당히 훌륭하신 분이십니다. 출판사 하시고 하시는 분인데 그 질문을 제가 부탁을 드리면 이게 강연을 해주시는 분들이 좀 계셔가지고 근데 이게 질문은 참 좋은 질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임시정부에 대해서 이렇게 부정하던 사람들이 그 임시정부를 지금 높여 세우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 그 임정 문제는 제 관심 사항 중에 하나죠. 그리고 제가 예전에 우리 목회자 세미나 때 울산에서
이 사람들의 의도를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시간 관계상 다음 기회에 땡땡땡. 근데 그거 한 2박 3일 얘기해야 되는데 3분 안에 정리를 해드리면 사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저분들은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것 자체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거에서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건국을 인정하지 않고 싶은 것도 대한민국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분들의 역사관 속에 대한민국은 생기지 말았어야 될 나라입니다. 근데 그 안에 들어와서 고위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국민이 어리석어서 그걸 방치하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현명하게 싸워서 정상화시켜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저들은 임정을 강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구조가 있어요. 왜냐하면 임정은 모든 세력이 그 안에 들어와 있었다라고 주장하죠. 그리고 다 의도들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제가 시간이 짧기 때문에 다 설명드릴 수가 없는데, 근데 대한민국을 건국한 세력은 명확해요. 그 헌법의 출발의 정신도 명확합니다. 근데 저들은 그 안에 없어요. 그러니까 왜 원수 같은지 아시겠죠? 간단한 문제입니다, 이거. 그러니까 건국이라는 정당성을, 역사적 정당성을 부여하고 싶지 않아요. 이건 나라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애초에 생기지 말았어야 한다. 그러니까 언제라도 해체시켜버리고 싶은 거죠. 그래서 진정한, 지네들이 생각하는 진정한 나라를 세워야 되는 거지. 근데 그렇게 되면 우리 민족은 죽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싸우는 거죠. 그래서 그 프레임이에요. 이것도 결국 프레임입니다. 그러니까 이 프레임에도 우리가 말려들지 않고 현명한 싸움을 해야 돼요. 그리고 제가 이것만 말씀드리고 이제 이 질문에 대해서는 나중에 혹시 제가 기회가 되면 왜 임정인가 이래가지고 낱낱이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쪽 공산 세력들이 예전부터 파벌 싸움이 굉장히 심했어요. 그래서 발음하기도 힘든데 우르쿠츠쿠파, 상해파 막 이런 애들이 있었는데, 요건 재미있는 에피소드니까 제가 하나 소개해드리면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 레닌이 나중에 우리가 혹시 독립하게 되면 붉은 나라를 만드는데 도움을 주려고 돈을 내놨어요. 그런데 이걸 공식적으로 임정에 보내주려고 그랬는데, 그거를 이 공산당들이 지들끼리 야 이걸 굳이 뭐 김구가 받게 해줄 필요 있냐, 우리가 먼저 가서 받아오자. 근데 레닌이 똑똑한 게 다 주지 않고 일단 선불로 일부를 준 거예요. 근데 얘네들이 가서 그거 받아와 갖고 상해에다가 저택을 짓고 첩을 6명 데리고서 뻘짓을 하다가 김구 선생님이 다 제거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그런 역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들끼리 또 주도권 다툼하고. 그래서 여러분 자유시 참변 아시죠? 아세요? 그 자유시 참변이 난 것도 그 공산 세력이 지들 주도권 다툼하다가 우리 멀쩡한 독립군들을 다 죽게 만든, 몰살시킨 그런 짓들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 게, 이자들의 맥을 잇는 자들은 반드시 우리 청년들을 값없이 죽게 만드는 자들이다. 그리고 우리를 항상 위협하는 자들이다. 우리의 미래를 앗아갈 수 있는 자들이라는 경계심을 가져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 헌법을 수호하고 대한민국을 수호해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우리가 스마트해져야 된다. 그러니까 저 역사 논쟁에서도 쟤네들 표현이 역사 전쟁이라는 표현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더 스마트하게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끝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재헌 헌법에는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가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가끔 제가 듣다 보니까 흥분하셔갖고 재헌 때부터 나온 걸 왜 바꾸려 하느냐 막 이러는데 위험해요. 그리고 우리가 제대로 이승만 대통령을 이해하고 싶으면 그분이 그 당시에 왜 그러셨을 수밖에 없었는지 이런 것들을 똑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걱정하는 게 또 그거예요. 스마트해져야 된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그 스티븐스 암살 사건 아세요? 우리 조선의 청년들이 스티븐스를 저격했다. 사망에 이르렀는데 그때 법정에서 싸워야 되니까 통역해달라고 그러는데 이승만 박사님이 거절하셨죠.
그러니까 저기 정신 나간 애들이 친일파다 이러는데, 아니 평생을 독립을 위해서 일본과 싸우신 분을 친일파라고 얘기하는 정신 나간 애들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때 왜 거절하셨을까요? 그 스토리 아세요? 그때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저격당한 스티븐스가 누구냐면 미국 대통령 친구예요. 외교관이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샌프란시스코 시내에 백주 대낮에 미국 대통령 친구를, 그것도 외교관을 총으로 쏘면 친일을 한다는 이유만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독립을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말겠다는 겁니까? 지금 독립할 생각이 없는 자들이죠. 이렇게 얘기하면 또 난리 났네. 이정훈 교수 독립 열사 모욕 그래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그분들이 순수한 열정으로 애국심을 하셨죠. 근데 그것이 독립에 도움이 되는지는 전략적 판단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제가 왜 드리냐면, 우리가 순수한 애국의 열정으로 움직이는 게 정말 도움이 될까? 스마트하게 생각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승만 박사님을 제가 좋아하는 이유가 무지하게 스마트하셨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미국이 누군가를 대화 상대로 인정해주지 않으면 우리는 독립이 불가능합니다. 일본이 항복한다고 자동으로 정부가 세워지고 건국이 되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미국이 누구와 대화할 것이냐 무지하게 중요합니다. 근데 바로 이승만 박사님의 위대함은 거기 있는 거예요. 국제 정세를 꿰뚫어 보시고 미국이 대화 상대로 인정해주는 인물로 우뚝 서게 된 것입니다. 그 역사를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답답해하는 게 그겁니다. 상하이의 와이탄에서, 지금도 상해에 놀러 가신 적 있죠? 와이탄에 가면 외국인 벅적거리죠? 거기서 의열단 애들이 다나카 대장을 쏘겠다고 총질을 해댄 겁니다. 그래서 서구에서 관광 온 여성이 총에 맞았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게 독립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임시정부가 프랑스 조계지에 있었죠? 바로 유럽 각국을 포함해서 모든 서방의 국가들이 비난 성명을 냈어요. 훈커우 공원에서 윤봉길 의사가 의거할 때도 일본군 지휘부를 치니까 나이스한 거지. 만약에 거기서 어린이나 여성이 죽었으면. 근데 의열단 애들은 김구 선생님하고 별도로 아무렇게나 또 거기서 거사하려다가 윤봉길 의사가 먼저 성공하셔서 마침 못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모든 거사와 의거는 스마트해야 됩니다. 특히 우리 진영이 저들로부터 헌법과 대한민국을 지키려면 더 스마트해져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간 관계에서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만 더 받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 박사과정 중에 있는 문지연이라고 하고요. 네, 그 한미일 동맹 말씀하셨는데 그 동맹을 강화하는 방안의 일환으로서 이제 반중의 목소리를 더 많이 내야 된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뭐 야당이든 여당이든 이제 그쪽 중국과의 어떤 친밀한 관계 때문에 이런 야당에서조차 반중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좀 더 반중 목소리를 크게 내야 어떤 미국 쪽에서, 미국과 일본 쪽에서 한국이 반중에 확실히 이걸 섰구나라는 이제 주장인데, 이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우리 질문해 주신 분 성함이? 문지연 선생님. 너무 훌륭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제가 저 얘기를 되게 하고 싶었는데 까먹었어요. 근데 정확하게 딱 질문을 해주시는, 역시 우리 너무 희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이거 뭐냐면, 제가 최근에 워싱턴 DC에 출장을 갔다가 귀국한 지 얼마 안 됐어요. 들어오자마자 시차 때문에 해롱거리면서 지금 창원 찍고 어제 한동대 찍고 오늘 서울대 온 거예요.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제가 바로 워싱턴에서 구상한 게 그겁니다. 지금 내가 귀국하면 이제부터 저쪽 용어로 가멸찬 투쟁을 할 건데, 그 문제를 짚어야 된다. 뭐냐면 중국이 우리 역사에서 어떤 악이었는가, 그리고 저 악이 앞으로 우리 미래에 어떤 악을 만들어낼 것인가, 그걸 명확하게 짚어서 교육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식적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중국과의 관계를 우려해서 알고도 얘기를 못하고 혹은 그쪽에 붙고 싶어서 날린 자들이 있죠. 근데 이게 우리 민족을 어떤 구렁텅이로 몰아넣을 것인가는 역사가 중요한 이유가 인과관계죠, 역사는. 그러니까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인데 하나를 알고 열을 안다고 생각하면 그게 인지 오류입니다.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서 추론을 해야 되는데 제가 명백히 말씀드리는 건 우리 역사에서 중국은 최악의 악이었다. 더 말할 필요가 없다. 근데 말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정확하게 짚어줘야 돼요. 어떤 관점에서 어떻게 우리에게 악이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악이 될 것인지 그거를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제가 이제 시리즈 강의를 할 거예요. 역사적 근거를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는 한미일 동맹을 강화하는데 명확한 목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이라는 강력한 거대 악을 상대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힘만으로는 그 거대 악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한미일이 동맹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를 미국과 일본의 리더들에게 민간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알려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젊은이들이 그 의식을 명확하게 탑재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미일 동맹은 그냥 정치 군사적 동맹이 아니라 가치 동맹이라는 것을 우리가 추구하는 인권, 우리가 추구하는 민주주의, 우리의 미래의 가치를 공유하는 동맹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해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시간 관계상 질문은 여기까지만 받고 저희 마무리 발언 조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반중 나왔는데 이렇게 반중도 저희가 이게 지혜롭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류 샤오보 아시나요? 예, 많이 모르시네요. 류 샤오보라고 미국 천안문 사태 주도했던 인물인데 중국의 민주화의 아이콘 같은 분입니다. 근데 그분 돌아가셨을 때 한국 언론이 사실 되게 조용하더라고요. 중국의 심기를 건드리고 싶지 않았는지, 근데 중국 내부에서도 사실 그 당시에 파장이 엄청 컸습니다. 그리고 중국 내부에서 중국 공산당의 정책에 대해서 비판하고 또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양심적인 지성인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SNS 트루스 포럼에서 류 샤오포 돌아가신 거에 대해서 저희가 추모단을 만들어서 설치를 했어요. 그런데 이게 저희가 그 활동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목을 많이 받지 못했는데 참 재밌었던 게 요거는 가려주셔도 좋을 것 같은데 중국인 친구들 중에 저한테 고맙다고 한 사람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예, 류 샤오포는 또 여기 크리스찬들 많이 계시니까 사실 크리스찬입니다. 그분이 이렇게 쓰신 글들을 보면은 성경에 대해서 깊이 연구하고 그 가치들에 대해서 이렇게 공감하고 내면화하셔서 이렇게 글들 쓰신 것들이 있는데 류샤포에 대해서 위키피디아 한국 버전에서 뭐라고 설명하고 있는지 보신 분이 안 계시겠죠. 알티세르의 영향을 받은 그러니까 수정주의 막시스트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예, 기독교적 가치관에 입각을 하셔가지고 지금 이렇게 돌아가시 전에 쓰신 글들을 보면은 정말 깊이 있는 글들을 많이 쓰셨습니다. 반중, 예, 저희가 이렇게 중국이 잘못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명확하게 얘기를 해야죠. 명확하게 얘기를 하되 또 지혜롭게 중국 내부에 있는 양심적인 지식인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함께 연대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대표님, 예. 제가 그걸 받아서 잠깐 코멘트하고 예. 역시 우리 대표님 훌륭하십니다. 제가 저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또 까먹었어요. 지금 정신이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반중도 스마트하게 해야 되는데 지금 너무 좋은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래서 제가 지금 구상하고 있는 게 대만, 홍콩. 그러니까 지금 중국 공산당의 잘못된 정책과 이 민주, 인권 압살에 의해서 고통받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리고 중국 본토에도 류사오보와 같은 분들이 계시고 또 그 외에도 중국 내 크리스찬 그다음에 중국이 민주화되기를 원하시는 많은 분들이 숨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천안문 광장에서 탱크에 깔려 죽으신 분들이 있어요.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또 제가 실수할 뻔했던 게 반중을 제대로 합시다 이렇게 잘못 얘기하면 또 중국인이면 다 싫어하고 이러면 안 돼요. 좀 그러니까
일본은 우리 편인데 중국 사람 싫어 뭐 이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창가학회 사람들하고 손잡았다고 이정훈 교수 저거 회심한 거 맞아? 위장한 거 아니야? 이러지 좀 말자는 거예요. 좀 스마트해지자. 그러니까 중국이 악이다. 역사적으로 어떤 악을 행해왔고 우리 미래에 어떤 걸림돌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해서 중국 학생들을 다 미워한다거나 이런 거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미워하는 건 중국 공산당이에요. 중국 시민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잠재적으로 민주화된 중국이 됐을 때 우리랑 손잡아야 될 분들이고요. 그리고 지금 홍콩과 대만에서는 매우 고통받으면서 이 자유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로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제가 코멘트하고 싶은 게 중국 사람들이 지금 밥 먹고 살죠. 덩샤오평 이후로. 그거 보고 우리 젊은이들이 정신 나가서 공산당이어도 밥 먹고 사나이 괜찮아 이따위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본질을 보라는 거예요. 홍콩의 지식인들이 왜 고통을 받습니까? 자유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자유와 그 자유의 가치를 지키는 사람들. 그러면서 제가 지금 이 답변하는 중에 까먹은 게 또 생각났어요. 교과서 전쟁에서 진 이유를 마지막으로 설명하면서 우리가 왜 더 스마트해져야 되는지 강조하고 끝내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그때도 보세요. 우리가 지켜야 될 가치들을 원칙적으로 지키는 그러니까 전략과 전술은 스마트하게 짜되 우리가 지켜야 될 원칙들을 명확히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우리나라 역사 교과서 이거 치명적이다. 이건 한국 역사 교과서가 아닙니다. 이거는 정말로 화가 나지만 제가 문제 삼는 게 뭐냐면 예전처럼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국정교과서 하듯이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쟤네들이 정권 바꾼 다음에 그거 날려버리면 없어지잖아요. 이해가 되세요? 우리가 싸우는 방식은 어떤 거여야 되냐면 예를 들어서 저나 우리 김문구 대표나 이런 우리 진영의 훌륭한 지성인들이 연합해가지고 좋은 교과서를 쓰면 돼요. 누가 봐도 기가 막힌 교과서를 쓰면 됩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정교조들이 판을 짜놨으니까 채택률이 낮겠지. 그걸 우리가 계속 다 함께 힘을 모아서 채택률을 높이면 뒤집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런 식으로 안 하고 그러니까 시장에서 이길 생각을 안 하고 작전을 짜니까 그것도 엉성하게 짜니까 밀실에서 짜니까 정권 뺏기고 없애버리면 끝났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제는 바뀌어야 됩니다. 훨씬 더 스마트하게. 반중도 스마트, 한미일 동맹도 스마트, 역사전쟁도 스마트, 헌법전쟁도 스마트. 그래서 우리는 승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그 이정훈 교수님의 강연은 딱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프레임 전쟁, 우리가 빠지지 말자. 그리고 또 스마트하게 싸우자.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은 강연 진행해 주신 이정훈 교수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